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생각의 여행은 듣는 잡지로 여러분들과 만나려고 합니다. 저는 방송을 열고 닫는 역할을 맡은 김현이고요. 모신가 산림연구소에서 책 만드는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주로 종이책으로 독자분들을 만나오다가 저희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좀 더 관심 있게 보실 분들을 적극적으로 더 찾아보자 하는 마음으로 이번 방송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는 주로 저희가 펴내고 있는 반년간 모심가 살림 책에 실린 글들과 유사한 주제를 담고 있는 글이나 책들을 중심으로 초대 손님을 모시고 보다 풍부한 내용들을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좀 다르게 사유하고 다른 삶을 모색하고 또 실천하는 현장과 또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방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부 저자와의 대화 시간에는 저희가 이 방송에서 소개하고 싶은 글을 골라서 저자분을 모시고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생각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2부 함께 읽기에서는 이제 오늘의 주제를 다른 책 중에서 일부분을 골라서 낭독할 예정입니다. 오디오북 듣는다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당근이 프린스튜예요. 전자레인지 데워주시기만 하시면 되세요. 고기랑 야채랑 다 들어가 있어서 따로가 안 나오셔도 되고요. 기존에 레토르트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고기면 야채면 색감 지정 그대로 살아있어서 집에서 요리하신 맛 그대로 놔두실 수 있어요. 유통기한이 길기 때문에 냉장 보관하셨다가 가차 없거나 안주 프랑스에 올 거 생각났을 때 하나씩 데워서 드시기만 하시면 돼요. 레종 굴로 찍어주세요. 레종 굴로요? 네. 9,0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자, 처리하세요. 자, 이쪽 한번 주세요. 3점 처리하세요. 자, 이쪽 한번 주세요. 버튼 좀 받으시고요. 조합원님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김현님. 네. 6,780원이세요. 내리시셨고 세개 주문하는 거 아, 그러셔요? 드려야죠. 잠시만요. 있습니다. 아까 전화 받으셨구나. 마트를 배회하는 철학자. 사실 나는 주말에 마트에서 아이들을 태우고 카트를 모는 평범한 아버지와는 거리가 멀다. 계산대 바깥쪽에서 짐꾸러미를 챙겨 들고 잔뜩 골란 채로 혼자 앉아있는 남편이며 마트 곳곳을 사사치 뒤지듯 탐색하는 눈초리를 보내는 주변인이다. 까미의 이방인처럼 나는 마트에 어울리지 않는 도시의 인디언이나 불황자, 어중이 떠중이 주변인이다. 그리고 마트에 가자는 아내의 말에 짜증이 난 아이처럼 졸졸 따라다니기만 하는 남편이다. 대부분의 먹을 것, 입을 것을 마트에서 해결하고 있는데도 그곳에 갈 때마다 힘이 빠지고 화가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에 대한 이유를 찾기 위해 이번에는 위대한 철학자 정치인이 아닌 바로 마트에 대해 글을 쓰려고 한다. 안녕하세요. 생각의 여행 저자와의 대화를 담당하게 된 김신양입니다. 생각의 여행은 목적지가 없죠. 그래서 그 하염없이 걸어가는 외로운 길일 수가 있는데 그 길에 길동무를 만나면 참 반가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길동무로는 마트 문명 넘어서기를 저희 7호에 써주신 신승철님을 모시고 마트 문명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산 출신이라서 이 발음이 좀 어렵네요. 신승철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책에서는 마트를 배회하는 철학자라고 쓰셨는데요. 본인 소개를 직접 좀 해주실까요? 예, 저는 신승철이라고 철학을 공부하는 어떤 서생입니다. 제 주변에서는 뭐 생태 철학자다 이렇게 또 많이 불러주고 그래서 유심히 보니까 제가 공부하고 있는 생명권이랄지 기후변화, 뭐 음식문화, 인문치료, 뭐 이런 구성주의 이런 영역들이 생태 철학과 얼추 맞는다 이런 생각도 약간 들어서 제 정체를 밝힐 때 생태 철학자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생명, 생태 문제에 관심 있는 그런 철학자이시고 보니까 철학 공방 별난? 예. 이건 별난 철학 공방인가요? 별난 공방이에요. 네, 거기서는 주로 뭘 하시는 건가요? 예, 철학 공방 별난은 물레동에 있고요. 네. 저희 부부 작업실에서 출발해서 지금 연구원이 2명이고 기본적으로 철학에 관련된 글을 쓰고 세미나하고 토론하고 작당하고 놀고 노래하고 그런 유별난 곳입니다. 어른들의 놀이공간 같은 네. 건가요? 예, 그럴 수도 있죠. 예. 네. 제가 아는 친구는 물레동에 살고 있는데 물레동 텃밭을 하고 예, 있어요. 저도 하고 있어요. 예. 아, 그러세요? 예. 그 영등포구에 사는 텃밭인데 막 저는 그 땅에 엄청난 생명력을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거기 씨앗을 심고 김매기하고 그러면서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승철님의 철학적인 사유의 토대가 되는 것은 물레동이라고 할 수도 있을까요? 예, 그럴 수 있죠. 예. 그런데 뭐 물레동만이 아니라 철학을 하셨다면 영향을 받은 철학자도 있었을 텐데 예. 어떤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으셨나요? 저는 그 펠리스 가타리라는 프랑스 심리치료사 이 생태철학으로 이렇게 학위를 받았고요. 펠리스 가타리의 학력은 사실 놀랍게도 고졸입니다. 근데 저는 학위를 펠리스 가타리로 받았으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 사람은 고졸 출신인데 예. 그 사람의 철학을 연구를 하셔서 선생님은 박사학위를 받으셨군요. 예. 가타리의 사상을 좀 얘기를 하자면 생태철학인데요. 네. 세 가지 생태학이라는 책으로 알려져 있는데 프랑스 녹색당의 이론적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가타리 세 가지 생태학은 자연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그 사회적 관계망에도 사실 생태계가 있다라는 어떤 그런 사상입니다. 그러면 생태 철학이라고 했을 때 이 생태는 환경으로서 자연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관계까지도 이게 생태가 있다라고 하는 거네요. 그럼 결국은 인간과 자연을 다 같이 보는 거네요. 그러니까 사실 천지인 사상을 포괄하는 천지는 포괄하는 그런 영역이 바로 이 세 가지 생태학의 영역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펠릭스 가타리라고 하는 프랑스 철학을 하셨지만 굉장히 동양 철학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동양 철학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불교의 금강경, 노자의 도덕경, 장자의 어떤 책들을 보면 대부분 그 펠리스 가타리 사상을 담고 있는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펠리스 가타리의 그 주체성 생산이라는 문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뜻과 지혜와 아이디어를 가진 우리 중 어느 누군가를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사상은 서구에 있는 구성주의 사상가들 루만이랄지 마투라나 바렐라, 심지어는 뭐 칸트까지 넘어가는 그런 어떤 전통과도 일맥 연결돼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소비 문명에 대해서 그런가요? 얘기하기 위해서 네, 승철님을 모셨는데 다음에는 이 정말 철학의 공방, 철학 공방, 철학 공방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네요. 예. 그러면 본격적으로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트 문명 넘어서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글을 써주셨는데요. 저는 이 제목을 봤을 때 마트가 저희 일상에서 굉장히 널리 퍼져 있고 굉장히 익숙한 것이기는 한데 그것을 문명이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나라고 생각을 하게 될 만큼 굉장히 좀 놀라운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왜 마트 문명이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부터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트 문명이라고 한 것은 현존하는 이 자본주의 문명의
대표적인 상징물이 마트여서 그렇게 붙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자본주의는 외부를 상실한 자본주의고 페레스 카타르는 통합된 세계 자본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그리 가토에는 제국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외부가 없다라는 것은 생명, 사물, 자연에 대한 이 외부성을 완전히 다 이렇게 포섭해 버렸기 때문에 뭐 유전자 기술, 나노 기술, 전자 직조 기술에 의해서 다 포섭해 버렸기 때문에 외부가 상실된 상황이고 그래서 외부가 없기 때문에 이제 내부로 이 약탈이랄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문명인 것이죠.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자본주의 사회를 상징하는 것이 마트라고 예, 볼 예. 수가 있고 그 마트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공동체를 침투해서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을 빼앗아가는 존재. 어떻게 보면 약탈자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사실 그 외부라고 할 수 있는 영역이 사라졌다는 것은 성장의 동력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성장의 동력이 사라지다 보니까 유한한 자원을 배분받는 차원이 돼버리는데 그 유한한 자원 중에서도 공동체가 굉장히 탐이 나는 거죠. 자본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공동체를 침투해서 자본이 돈이 될 만한 것을 이렇게 만드는 건데 그걸 뭐 들레저가 갖다 있는 코드의 잉여 가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코드의 잉여 가치는 뭐 골목 상권에 침투해서 이제 드럭스토어랄지 편의점 만든달지 아니면 집단지성에 탐을 낸달지 또는 뭐 제1세기와 3세기가 서로 남일처럼 이웃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분리된다 할지 이런 국면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코드 인사 이런 표현은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요. 코드의 잉여 가치라고 하는 표현은 그러면 코드를 맞추어서 어떤 잉여를 뽑아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코드 잉여 가치는 좀 철학적인 내용인데 서로 이질적인 것, 그러니까 자본과 공동체가 서로 이질적이잖아요. 다른 건데 그 사이에 잉여 가치가 생긴다는 코드가 발생하고 잉여 가치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 코드 잉여 가치의 반대의 국면은 공동체가 자본을 형성하는 방향이고 그것을 흐름의 잉여 가치라고 하죠. 그래서 사회적 경제나 이 마을이랄지 협동조합 이런 영역이 흐름의 잉여 가치 영역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흐름의 잉여 가치라고 하는 표현은 또 우리가 그래서 아마 순환 경제라고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저희 어렸을 적만 해도 제가 나이를 좀 먹다 보니 물건을 사러 갈 때 뭐 장 보러 간다 뭐 그런 표현을 쓰고 또 동네에서 심부름을 갈 때는 슈퍼 갔다 올게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요즘은 다 보면은 마트 간다 그리고 뭐 집 앞에 편의점 갔다 올게 이렇게 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표현에서 시장과 뭐 슈퍼 이런 것도 없어지고 그게 마트, 편의점 뭐 또는 인터넷 쇼핑 이렇게 다 바뀐 것 같은데 그러면 마트가 있어서 우리가 마트를 가게 된 걸까요? 아니면 우리의 생활 방식이 바뀌어서 마트가 생기는 걸까요? 뭐 닭이 먼저야 달걀이 먼저라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어서인지 아니면 마트가 들어섰기 때문인지 원래 시장의 논리에서 공급이 수요를 만드냐 수요가 공급을 만드냐는 것은 굉장히 논쟁이 많이 됐던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어떤 물건을 공급해 놓고 그걸 홍보해 가지고 선전해 가지고 수요를 창출한다라는 사람도 있고요. 거기에 비해서 수요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육식을 하는 경우에도 수요가 있으니까 공장의 축산업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트도 그 영역에 속합니다. 마트가 생겨서 이용하게 된 건지 아니면 이용자의 요구, 수요가 있어 마트를 부른 건지. 근데 마트의 경우에는 공급이 먼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994년인가요? 3년인가요? 처음으로 창동에 이 마트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때 처음 생겼을 때는 약간 이색적인 문화체험 정도로 시장 상인들도 그렇게 여겼나 봐요. 근데 사실 그 상업적인 형태에서 양판형 매장인데다가 파노라마식으로 파노라마라는 것은 이렇게 진열대가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게임 유저들이 가상현실 속에서 막 득템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어떤 공간 연출 이런 것 속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그 마트를 선호하기 시작했고 그건 공급이 수요를 만들었던 증거입니다. 네. 그럼 결국은 어떤 우리의 요구, 생활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가 마트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그 마트라고 하는 방식이 우리 생활로 들어와서 우리가 거기에 적응하게 된 거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랄지 자동차랄지 이런 어떤 새로운 문명의 삶의 방식은 마트를 또 하나의 문명의 매듭으로 요구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TV가 특히 그런 건데 TV를 보면 마치 저기 저편에 새로운 유토피아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게 만들잖아요. 네. 근데 유토피아는 가까운 곳에 있는 겁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저는 막 그 직장에서 금요일 날 저녁에 이제 퇴근하고 올 때 보면 막 골목에 아이들이 막 우우 뛰어다니고 동물이 오락가락하고 파마한 아줌마가 지나가고 목욕탕 갔던 아저씨들이 뭐 맥주를 마시고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면 아 여기가 유토피아구나 이렇게 가까운데 천국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골목은 완전히 마트로 가기 위한 자동차 주차장이 돼버렸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공간이 돼버렸고 골목 경제는 완전히 기능상실이 돼버리고 이 자동차 문명이라는 거, 아파트 문명이라는 거 이런 어떤 다양한 문명적 형태가 바로 마트 문명의 하나의 일체를 이루는 세트를 이루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신승철님에게는 유토피아가 동네에서 사람들이랑 같이 지지고 볶는 것을 유토피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는 TV에서 이렇게 아주 잘생긴 박보검 같은 사람을 보는 것을 거기서 행복을 얻고 뭐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내 가까이에 있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게 된 그렇게 우리의 가치가 바뀌게 된 것과 우리가 소비를 하는 방식이 마트로 바뀌게 된 거랑 거의 같이 가는 것 네, 같아요. 같이 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에 대한 깊이와 잠재성을 보지 못하고 TV로 볼 때는 가족들하고는 대화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저기 저편에 있는 연예인들의 그런 어떤 스토리랄지 그 시시콜콜한 일상, 농담 이런 게 굉장히 새롭게 느껴지잖아요. 네. 사실은 가까이 있는 가족과 가까이 있는 이웃과의 대화하고 소통해야 될 부분인데 마치 저기 저편에 그 저기 저편을 충족해 주는 게 마트랄지 백화점이랄지 편의점의 세상입니다. 네. 그러면 뭐 제가 알기로는 이 마트라고 하는 방식이 뭐 제일 처음에 그 프랑스에서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부에서 가져온 이 마트 방식이 우리나라에 이제 정착이 되고 일반화된 것 같은데 정말로 우리가 마트에서 구매하고 있는 건 그런 물건일까 아니면은 우리가 또 다른 어떤 것을 마트에서 충족시키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계속 마트를 가는 건지 도대체 마트는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는 걸까요? 그러니까 마트를 가는 게 원래 필요와 욕구에 따라서 간다라고 생각하지만 마트의 물건들은 화려한 포장이나 광고 이미지들에 사로잡힌 상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을 사면 마치 연예인이 추천하듯이 그 연예인이 권유하듯이 이렇게 느껴지는 상품들이 있는데 결국 그런 환상과 이미지를 소비하기 위해서도 마트를 갑니다. 사람들이 꼼꼼히 따지고 윤리적으로 생산됐는지 이게 어디서 왔는지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브랜드를 그냥 믿고 따르는 경우랄지 또는 뭐 유명한 연예인들이 추천했으니까 광고에서 이게 믿을만하다 이런 정도의 소비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 내부에는 기호 소비가 있는 거죠. 이미지 영상의 소비가 있고 그러면은 저희가 마트에서 사는 것은 그 물건 그 자체도 있지만 그 물건을 사면서 동시에 그 물건을 홍보해주는 사람의 이미지를 산다라고도 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을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게 될 수도 있겠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물건을 사게 되는 특히 상품 소비에서는
애인과 헤어져서 헛헛한 마음에 어떤 뭐 브랜드 옷은 산다 할지 그럼 술을 마셔야 되지 않나요? 술을 마시는 게 네.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 닭똥집에 소주 한 잔. 네. 그리고 상품의 소비가 뭐 예를 들어서 아이들의 욕망을 뭐 과자 한 봉지가 충족할 수 있을 것 같이 얘기하지만 사실은 불가능한 거고 노인들의 그 고독을 담배 한 개 피가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거죠 사실. 근데 그렇게 소비가 바로 이 관계의 문제 또는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게 이 자본주의의 그 상품 무신주의라고 그래서 이런 무신적 사유의 기반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희가 생활에 필요한 어떤 것을 구매하는 것도 있겠지만 저희 정서적으로 또는 관계에서 결핍된 어떤 그런 것들도 거기서 구매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예. 되는군요. 예. 근데 정말로 그렇게 해서 구매할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그걸 대신해 줄 수 있다면 관계를 대신해 줄 수 있다면 하는 어떤 그런 건데 예를 들어서 자본주의도 축제 같은 걸 엽니다. 그래서 성탄절 같은 경우에는 산타크로스라는 선물을 주는 신이 나타나서 무슨 콜라 이런 것들을 이렇게 홍보하고 뭐 이런 어떤 축제들이 있는데 그건 상품에 어떤 관계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환상을 주는 거죠. 네. 그러면은 저도 그리고 평소에 뭐 가끔씩 마트를 이용하기는 하는데 아주 많은 소비를 생활협동조합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현대사회에서 관계가 뭐 공동체도 많이 해체가 되고 가족도 많이 해체가 됐고요. 예. 독거노인도 많고 또 독신자들도 많은 이런 상황에서 생협이나 또 다른 사회적 경제 조직은 그런 것들을 복원하는데 실제로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떻게 예. 보시나요? 사실 사회적 경제는 아직 대기업과 같은 상업 형태랄지 마트랄지 이런 것보다는 상당히 미미한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수적으로는 적죠. 수적으로 적죠. 네. 그러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그 생협이 관계망이랄지 이제 사회적 관계랄지 공동체 관계를 복원한다고 한다면 또는 골목 상권을 복원하고 전통시장에 개입하고 이런 어떤 관계망의 실천을 한다면 생협은 새로운 전기를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새로운 미래인 사회적 경제와 오래된 미래인 이 골목 상권이랄지 전통시장이랄지 이런 영역이 만나야 되고 그랬을 때 어찌 보면 폐허가 돼버린 기능정지가 돼버린 골목 상권과 이 그 전통시장이 살아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약간의 희망을 가져봅니다. 예. 네. 그러면은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이런 자본주의 시스템이 과거의 식민지처럼 약탈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연을 약탈하기도 이제 한계가 있다 보니까 공동체에 눈을 돌렸다라고 하셨는데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은 이런 생협이나 많은 뭐 사회적 기업들 이런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지속 가능하게 되려면 이 공동체를 굳건히 지키는 것이 그들이 잘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향이 만나는데 아까 자본이 공동체를 착취하거나 탐을 내는 것을 자본의 사회화 국면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회의 자본화 국면도 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자본을 형성하고 또 그 수익 사업을 하면서 지속하려고 하는 경향을 갖기 때문에 결국 자본의 사회화와 사회의 자본화 이 두 가지가 교직하고 있는 국면이지 않나. 어차피 근데 중요한 것은 외부가 상실됐기 때문에 성장을 할 수 없는 거죠, 사실은. 지금의 문명에서는. 그래서 사실 자본주의 자체도 이제는 비자본주의 영역을 탐하지 않고서는, 약탈하지 않고서는 이윤을 남길 수 없는 어떤 새로운 국면이 온 겁니다. 네. 하긴 뭐 대기업이나 다국적 기업이 그 가난의 시장이라고 하는 복지 시장도 점령에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가장 우리 가까이 있는 곳이 시장화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뭐 다국적 농업기업이 소농을 겨냥해서 계속 그 종자 저작권이랄지 GMO랄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잠식에 들어오는 것처럼 소농도 이제 새로운 조직을 통해서 공정무역이랄지 새로운 협동조합이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소시에이션 또 결사체를 형성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보통 사회적 경제 조직에서는 대안적인 소비를 조직을 한다고 해요. 예. 그러면 이런 마트에서 사고 파는 이런 것과 다른 어떤 대안적인 소비를 조직을 하는 걸까요? 실제 뭐 저희 사는 물건은 뭐 비슷한 것 같은데 거기도 콩나물 팔고 여기도 콩나물 팔고 예. 오히려 마트에서는 더 다양하고 이런 데는 훨씬 더 그 선택의 여지가 적어서 단점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선택 품목이 작아야지 소비주의는 작아질 수 있고 저도 보니까 생협이나 이런 곳에 가다 보면 아주 소박하게 사게 되더라고요. 근데 파노라마식으로 진열되어 있는 엄청난 양판형 매장 같은 경우에는 필요도 없는데 막 사게 돼요. 그리고 뭘 사야 될지 잘 모르겠고. 예, 뭘 사야 될지 모르겠고. 저는 그 마트에 전에 다녔을 때 보면 화장실이 어딘지도 모를 정도로 미로와 같이 그런 곳에서 결국 길을 잃고 헤매면서 물건을 많이 노출하는 거죠. 그래서 선택지가 무한하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선택지가 유한하고 품목이 작을수록 사실 소비주의는 상당히 줄어들고 소박해집니다. 또한 생협과 마트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하면 사실은 친환경적으로 또 유기농법에 의해서 로컬하게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서로 비슷해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물의 본질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 가장자리 곁이랄지 주변도 보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 부분까지 얘기한다면 그 가장자리나 곁일 수 있는데 사랑과 욕망 정동을 유통한다는 거. 일단 동아리 활동, 문화 활동 이런 걸 통해서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또 매장 직원이 따뜻하게 설명해주고 마치 골목에 자리 잡아서 마치 골목 상권의 일부가 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그 관계망 자체가 사실은 중요치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플러스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들으면서 딱 느끼게 됐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마트에 비해서 동네 작은 가게나 생협이나 사회적 기업이 운영하는 가게에 한마디로 그 구색이 다양하지 않아서 선택권이 적어서 오히려 충족을 잘 못 시킨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되려 그게 아니라 우리 너무 많이 살면서 살고 있는데 심지어 불필요한 것까지 사면서 살고 있는데 소박한 소비를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 그래서 생각을 어떻게 하는가가 참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오늘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마트를 지금 1년째 이 책을 쓰면서 마트를 끊었습니다. 끊고 저는 안 될 줄 알았는데 골목에 살아남은 가게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기능정지가 된 줄 알았는데 자동차를 끌다 보니까 결국 그 마트를 가게 됐던 건데 걸어 다녔습니다. 영구지까지 걸어 다니고 골목에 가게들을 찾다 보니까 열쇠 가게도 있고 도장 가게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트를 끊으면서 생각되는 게 필요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얘기했듯이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그게 마트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필요라는 것은 수요가 공급을 찾아가는 거죠, 사실. 그래서 저는 자동차로 빠른 속도로 그 골목을 지나가는 게 아니라 걸어가다 보면 필요한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 어떤 형태여야지 발견하는 게 아니라 그 선택하라고 공급이 돼 있는 물건들 속에서 이렇게 간택하는 그런 형태보다는 찾아가는 소비를 해야 된다. 마트 문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문명이 뭐 아즈텍 또는 뭐 황하 문명, 네. 뭐 인더스 겐지스강 그런 5대 문명이나 이런 문명들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문명들은 아주 옛날에 생겨나서 사라졌죠. 예. 그래서 문명은 영원한 것 같지는 않아요. 마트 문명도 지금 저희 일상까지 깊숙이 들어왔지만 언젠가는 그런 문명처럼 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다음에 어떤 바람직한 문명을 만드는 것이 좋을까요? 예. 네. 그러니까 사실 그 마트 문명이라고 지칭돼 있지만 지금의 자본주의 문명은 그 화석연료 기반을 통해서 소비주의 문명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근데
화석연료가 네. 석유가 끝나버리면 이제 고기도 못 먹고 육식도 못 할 것이고 또한 옥수수랄지 저렴한 과자를 만들 수도 없는 거고 주류를 만들 수도 없는 거고 그건 사실 지금의 문명은 이미 상당 수준 위기의 국면에 들어와 있고 예를 들어서 제3세계 같은 경우가 우리는 뭐 주류 그러니까 곡물을 발효시킨 거죠. 주류랄지 육류를 많이 섭취를 하고 있지만 사실 제3세기 기아 사태를 보면 2004년도에 죽은 인구가 4,700만입니다. 그 중에서 어린이가 1,000만 명입니다. 그런 어떤 통계를 보던가 아니면 매년 기아나 영양 부족으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들이 제3세계에서 600만 명에 달한다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식량 위기랄지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마트의 그 소비주의는 더 이상 존립되기는 어렵죠. 아, 그러면 마트는 이렇게 자원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계속 소비를 부추기기 때문에 예. 마트가 발전할수록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게 되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고갈돼서 끝이 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군요. 아니 근데 자원이 너무 제가 쉽게 얘기한 건가요? 자원이 네. 자원이 사실 그 방금 오기 전에 스피노자를 읽다가 왔습니다. 네. 에티카를. 역시 철학자시니까. 네. 근데 스피노자를 읽다 보면 인류에게는 무한한 어떤 자원이 있습니다. 사실은 무한한 자원이라는 게 뭐냐면 순환 경제죠, 사실. 근데 스피노자한테도 그걸 발견했는데 순환 경제는 신적 자연이라는 스피노자의 어떤 세계관하고도 통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하튼 자연의 순환 과정은 무한하죠. 근데 화석 연료는 유한하죠. 근데 그 반대로 우리는 인식하고 있단 말이죠. 사실 이 화석 연료의 소비주의가 무한한 진보를 약속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초농이랄지 유기농 이런 생협의 기반이 되는 그런 농업은 굉장히 그 유한한 것처럼 이렇게 전도가 일어나서 이렇게 느껴지니까 사실 그게 문제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은 이 마트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뭐 자연의 자원을 이게 다 갉아먹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화석 연료라고 하는 석유에 예. 기반해서 소비를 조장하기 때문에 예. 언젠가는 이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예. 거고 예. 그러면 저희가 다른 바람직한 문명은 그런 화석 연료에 기반하지 않은 예. 우리 가까이에 있는 많은 자원이 순환되게 예. 그러한 방식으로 주고받는 거래를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뀐다면 예. 네 그런 것이 마트 문명을 대체할 수 있는 또는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바람직한 문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골목 상권이나 공동체 경제도 바로 순환의 모델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시너지가 생기고 그런 흐름의 시너지라고 할 때 시너지가 생기고 계속 이렇게 작동하면서도 골고루 분배가 되는 거죠. 근데 마트는 부를 독점할 뿐만 아니라 어쩌면 무한하다고 느껴지지만 유한한 화석연료를 기반하기 때문에 결국 공동체를 약탈하는 그런 어떤 성장주의 시대의 소비 문화를 조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공동체를 잘 지키려면 우선 텔레비전을 많이 안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텔레비전을 네. 보면 마치 저기 저편에 유토피아가 있는 것처럼 네. 지금 여기의 공동체가 아니라 저기 저편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니까 인터넷을 보다 보면 연예인들의 시콜콜한 일상이 소재가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웃의 어떤 일상 그리고 친구의 일상 이런 것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죠. 네. 저도 잘 알고 있기는 한데 옆집 할머니하고 마주치는 게 좀 두려워요. 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불편해하고 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 같은데 그럼 불편함을 마주하는 것도 네, 저희 공동체를 지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네. 과제일 것 같네요. 사실 공동체가 그 기존 공동체 그러니까 폐쇄된 지역 사회라는 이 공동체 형태는 돌봄과 간섭이 함께 가고요. 그 뉘집 아들 이런 식으로 뻔히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자유도 없고 이런 어떤 형태였었는데 열린 공동체를 제가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을 환대하고 소수자를 사랑하는 열린 공동체가 되도록 공동체 운동도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골목 상권을 회복하는 것 또는 생협이나 또 다른 협동조합 그리고 사회적 경제 조직도 그렇게 열린 조직이 예.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같이 돌보고 또 간섭도 하고. 아니 네. 돌봄과 간섭이 함께 되는 네. 건 기존의 공동체였다면 네. 돌봄을 통해서 열리는 그러니까 음. 이방인을 환대하고 소수자를 사랑함으로써 열리는 간섭하는 게 아니라 물론 간섭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차도남 차도녀들한테는 간섭이 굉장히 자유에 대한 침해이자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로 여겨지잖아요. 네. 저희가 뭔 얘기하다 이쪽까지 그렇네요. 갔죠. 약간 삼천포로 빠진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끝도 없고, 원래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컨셉이 생각의 여행에서 하염없이 여행을 떠나다가 다시 네. 제자리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마트 문명 넘어서기라는 글을 써주신 신승철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런 우리 주위에 익숙한 새로운 문명이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편한지 또 얼마나 불편함을 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판단은 아직은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게 우리 공동체에 있는 불을 빼앗아서 간다는 것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의 여행을 조금 더 멀리 깊이 하기 위해서 2부에서는 이와 관련된 글을 우리 현님을 통해서 만나면서 계속 생각을 이어가 볼까요? 신승철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